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제가 오늘 알아볼 휴대폰은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 Z 폴드 2는 현재 출시된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출시된 초기보다는 가격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이 새로운 폼팩터의 폴더블 폰을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싼 가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Z 폴드 2를 쓸만할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럭시 Z 폴드 2는 기존의 1세대와 비교해서는 완성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일단 1세대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커버 디스플레이의 사이즈죠. 현재 Z 폴드 2는 이렇게 전체가 액정이 보이게 출시가 되었는데 Z 폴드 1에서는 일부분만 이렇게 액정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체 디스플레이가 사용할 수 있게 풀 화면의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이 만족감이나 사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 디스플레이가 중요한 것이요. 실제로 갤럭시 Z 폴드 2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활용을 이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화면을 펼쳐서 사용하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는 활용도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내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비율로 따져보자면 전면은 한 활용도가 7-80% 전면으로 사용하고 내부 디스플레이는 아마 20-30%의 확률로 이 사용을 합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때를 생각해보면요. 영상 시청을 할 때 내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그리고 문서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내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게임할 때도 아마 큰 화면이 이 내부 디스플레이가 편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간단한 인터넷 검색 등은 전면 디스플레이로 하기 때문에 이 활용도가 중요한데 보시면은 이 세로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가로 폭은 좁은데 세로가 길다 보니까 이 그립감이나 이런 부분에선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인데 하지만 아쉽게도 무게가 조금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무거운 휴대폰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Z 폴드 2는 현재 무게 부분에서는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무거운 폰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Z 폴드 2는 그것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전면은 6.23인치고요.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는 7.6인치입니다. 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는 120Hz의 주사율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화면 넘어가는 부드러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면 디스플레이의 활용도가 높은데 이 전면 디스플레이는 60Hz를 탑재했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화면 전환이나 이런 게 조금 끊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8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 Z 폴드 3에서 이 전면 디스플레이가 120Hz로 탑재된다고 하니 그 부분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런 화면 주사율의 스펙에 대해서 굳이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갤럭시 Z 폴드 2도 전면 디스플레이의 활용도가 높아서 사용하기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전면 디스플레이도 인피니티 5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내부 화면에도 갤럭시 Z 폴드 1세대와는 달리 이렇게 펀치홀 디스플레이,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인데 이 카메라의 크기는 솔직히 꽤나 큰 편입니다. 큰 편이지만 그렇게 제가 사용하면서 거슬린다는 느낌은 받지 않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작아진 이 카메라 크기 때문에 큰 화면을 활용하는 폭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고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그리고 메모리의 경우 12GB인데 아주 넉넉한 메모리가 들어가서 문서 작업이나 어떤 게임 사용 환경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 같은 휴대폰에서는 발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는 발열 부분에서도 걱정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발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하드한 사용 환경에서는 발열이 가끔씩 있긴 하지만 발열 부분에서 걱정이 없이 사용을 할 수준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고, 우측면에 보시면은 볼륨 버튼이 있고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과 지문 인식이 동시에 활용되는데요, 지문 인식 속도는 아주 빠른 편입니다.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지문이 잘 해지되고, 갤럭시 폴드 1에서는 이 지문 인식과 전원 버튼이 따로 있어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Z 폴드 2로 오면서 이 지문이 이렇게 전원 버튼과 통합이 되면서 사용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가면요, 이 전면 카메라는 10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 1000만, 내부 디스플레이 1000만이고, 그리고 후면으로 가면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상당히 비슷한 카메라 형태를 띠고 있는데, 기본 망원, 초광각 모두 3개 다 1200만 화소로 통일이 되었고, LED 플래시가 있고요. 카메라 화소는 다소 아쉽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1200만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의 결과물은 좀 괜찮았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간단하게 몇 장을 보여드리면 사물을 표현해내는 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물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가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모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 파노라마, 음식, 야간, 인물 사진, 인물 동영상, 프로 동영상, 슈퍼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그리고 이 듀얼 촬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앞면과 뒷면을 모두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듀얼 스크린에 대부분 탑재되어 있는 이 듀얼 모드는 신선하게 다가왔고 활용도가 높게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은 4500mAh를 탑재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전면과 내부 디스플레이 화면은 말씀드렸듯이 7.6인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4500mAh의 배터리 용량과 비교했을 때는 배터리의 소모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인데요. 그리고 충전 속도는 25W를 지원하고요, 무선 충전의 경우 11W의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25W의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전 속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고속 충전이라서 이 충전 속도는 금방금방 채워지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에서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Z 폴드 2의 컬러 색상의 경우에는 블랙과 브론즈가 있는데요, 이 브론즈는 무광의 형태로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이 갤럭시 Z 폴드 2 블랙 색상은 꽤나 무겁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화면도 저는 블랙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거우면서 남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색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미스틱 브론즈가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브론즈 색상이 어울리지만 무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이런 휴대폰을 소화하기에는 조금 무게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아직 남자분들이 사용하는 건 봤는데, 여성분들이 갤럭시 Z 폴드 2를 메인폰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본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기능에는 퀵 쉐어, QR코드 스캔, Always on 디스플레이, 니어바이 쉐어, 스마트 뷰, 그리고 무선 덱스 기능 지원하고 빅스비 루틴 있고요. 다크모드, 돌비 애트모스까지 들어가서 스피커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 접히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방수 방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고가의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방수 방진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저는 이 폰을 들고 다니면서 비가 오거나 이런 사용 환경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빗물이 혹시나 살짝 튀기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방수 방진이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게 혹시 스마트폰의 성능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됐는데, 이 갤럭시 Z 폴드 3에서 비록 낮은 등급이지만 방수 방진이 탑재가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Z 폴드 3에서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와 비교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방수 방진과 전면 디스플레이의 주사율, 그리고 무게, 그리고 가격,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1세대와 2세대의 이 모든 성능들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3세대, 4세대 이렇게 점점 하나하나씩 발전해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모자라다 보니까 조금씩 개선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갤럭시 Z 폴드 3의 성능과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이 폴더블도 점점 더 활용성이 높아지고 대중화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갤럭시 Z 폴드 3를 쓰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화면 영상을 시청할 때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태블릿도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7.6인치의 대화면은 정말 영상 시청을 할 때 너무나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주름이 거슬린다, 안 거슬린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은데요. 물론 처음에 이게 아예 안 거슬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이것이 조금 꽤나 많이 거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면은 전체 화면을 사용해서 유튜브나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평상시 환경으로 봤을 때는 까만색의 랩톱박스 때문에 이게 거슬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카메라 펀치홀의 크기도 딱히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대화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갤럭시 Z 폴드 2에 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형의 스마트폰보다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면 디스플레이의 60Hz라던가 방수 방진이 안되는 몇 가지 단점 부분을 제외하면은 이 갤럭시 Z 폴드 2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명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2에 궁금하시거나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중고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해서 한번 써보시고 갤럭시 Z 폴드 3를 살지 말지 이렇게 선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 폴드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갤럭시 Z 폴드 3를 바로 사서 높은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한 다음에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갤럭시 Z 폴드의 중고폰을 지금 현재 구매를 해보셔서요, 사용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갤럭시 Z 폴드 3가 나오면은 구매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갤럭시 Z 폴드 2를 지금 사도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해봤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